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와 시민윤리 마지막 시간으로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EBS 교재 92페이지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는 103쪽부터 105쪽에 걸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민불복종. 자, 시민이 불복종한다. 즉 여기서 불복종의 의미는 국가의 특히 이제 법, 여기서 법은 잘못된 또는 부정의한 법을 시민이 이제 지키지 않는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그 시민불복종이 어떤 것이냐, 부정의한 법을 개정, 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또는 정책을 변형, 바꾸기 위해 하려는 목적을 갖고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즉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김으로써 나는 저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시민불복종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건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시민불복종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당한 법을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지킬 거야. 이런 건 시민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법 사상, 여러분들 예전에 그 3월 달에 윤리 이론을 배울 때, 의무론 배울 때 자연법 사상도 의무론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 지구는, 우주는 어떤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어떤 그 원리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살아가고 뭐 죽고, 이러한 게 이제 자연이죠. 그런데 실정법은 그 자연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 문화, 역사적인 거에 맞게 그 나라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정법인데, 결국 이 실정법은 이 자연법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자연법을 위배하는 어떤 실정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은 자국의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동조한 많은 독일인들이 항변을 했죠. 법정에서. 나는 독일의 법을 지켰을 뿐이다. 근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지만 그 법 자체가 부정의했고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민불복종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어떤 국제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민불복종을 이제 특히 우리가 배운 롤스, 싱어 또 나오네요. 근데 이제 간디, 소로, 특히 이제 소로가 시민불복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격으로 나오고요.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시민불복종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로는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어떤 법이 어떤 정의를 위배하는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정의가 더 중요하니까.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다. 특히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시민불복종의 시초가 된 사례예요. 자, 간디는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다. 특히 이제 그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인도라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지배 자체가 부당한 거죠. 그럼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민불복종의 마지막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조건 시험에도 가장 이제 자주 출제가 됐는데 시민불복종과 관련해서는 이런 시민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롤즈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던 롤즈는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불복종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행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잘못됐다라는 기준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정의롭지 못해 라고 여겨졌을 때 그러한 법에는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돼야 된다. 이런 롤즈는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이제 해외 원조를 얘기할 때 롤즈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어쨌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 따라서 공리주의자는 결과를 따져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이익이 크면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왜냐하면 불복종했는데 손해가 훨씬 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싱어는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각각의 어떤 시민불복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EBS 교수의 93쪽. 공리주의자인 싱어가 제시했던 이제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제시문이 2개나 나와 있네요. 2개나. 특히 이제 싱어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어. 그럼 그거를 해결할 가장 좋은 건 민주적인 방법.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방법이 없다라고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는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비폭력과 처벌의 감수는 시민불복종에 참여한 사람들이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민불복종 하면 마치 국가의 체제를 전복해서 국가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시민불복종은 국가 안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법을 다 거부하겠다. 그건 이제 무정부주의에 가깝죠. 그게 아니라 잘못된 부정의한 법을 나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어는 공리주의자라고 얘기했죠.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무턱대고 다 시민불복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당화 조건, 모의고사에 여러 번 출제됐어요.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다. 좀 전에 싱어도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시행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즉 잘못된 법을 개선을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해라. 2번째, 비폭력. 그쵸? 폭력을 사용하는 건 시민불복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째,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공동선,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 공익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법이 비록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현행 시스템에서는 법을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기겠다라고 하는 건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2019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시민불복종 소로와 롤즈의 시민불복종이 있습니다. 자, 소로는 양심을 좀 더 강조했던 개인의 양심 했다라고 하면, 롤즈는 그 개인의 양심이 아닌 다수의 정의관의 근거에서 최후의 수단을 쓰여야 된다라는 차이를 보고 있는, 그걸 이제 잡아내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와 시민윤리 3단원 내용 공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있을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이 3단원까지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해서, 그리고 잘 준비해서 모의고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EBS 이제 94조 수능 기본 문제 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는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국가의 권위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러한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또한 지니게 합니다. 그런데 고대 동양의 어떤 사상가는 국가의 권위가 하늘이 통치자에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통치자가 하늘의 뜻에 따라 덕을 귀하게 여기는 어진 정치를, 어질다 인을 얘기하겠네요. 나는 이러한 입장이 뭐뭇을 관가한다, 뭐뭇을 놓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고대 동양이라고 얘기했죠. 인 얘기했으니까, 인은 유교입니다. 유교. 우리 앞전에 유교하면 맹자, 항산, 항신 배우면서 국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고대 동양 사상가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뭐뭇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자발적 지지와 동의, 이걸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글쓴이, 즉 나는 나의 주체는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고대 동양 사상가는 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그러면 사회계약론자 입장에서 맹자 유교 너네는 무엇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1번, 국가는 시민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맹자 유교에서는 동양의 고대에서는 복종하도록 요구 안 합니까? 이거는 둘 다 유교에서도 요구하고 사회계약론자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과한 게 아니죠, 유교에서. 두 번째, 시민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국가에 충성과 효도, 유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간과하는 게 아니라 유교에서 강조하겠죠. 세 번째, 시민의 자발적 합의, 국가의 권위가 형성된다. 즉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고대 동양은 그런 계약이라는 의미가 맹자시대 때 없었겠죠. 결국 요거를 유교에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겠죠. 4번 국가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 당연히 유교에서도 맹자가 항산항심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건 사회계약론자나 유교 둘 다 똑같습니다. 5번 국가와 시민을 상호 의존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아니죠. 상호 의존 관계라고 역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자 입장에서 유교를 비판할 수 있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가는 그 본성상 다른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국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군서 동물과 무리를 지어서 사는, 무리와 서열을 지어서 사는 동물, 그런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과 다르고 서열이 있는 것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최종 목적 국가는, 인간 공동체는 언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는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전체 부분에 우선한다. 국가 형성은 정의 실현의 전제이다. 인간은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사악하고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 정의는 국가 공동체, 정의를 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국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고르는 거죠. 기억.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그죠? 본성상 나와 있죠? 맞네요. 니은.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 보장의 수단일 뿐이다. 자, 최종 목표라고 했잖아요. 단지 이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귿.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된다. 그렇죠? 가정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 맞네요. 리을. 개인은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다.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만 가능할까요? 개인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개인 스스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 정답은 기억과 디귿. 자, 다시. 개인은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 최소의 삶이 가능한가? 예, 지금 여기서 최종 목표니까 국가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예, 리을 맞네요. 자, 그럼 다시 디귿.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그쵸? 여기서 그쵸, 말이 좀,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는 이게 국가겠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됐다. 요 말은 맞는데 요 두 문장을 연결하면 틀리죠. 가정으로부터 국가가 시작됐는데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 정답은 기억과 리을입니다. 예,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인간은 스스로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생명, 자유,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이를 위한 많은 것들이 결여돼 있다. 만인은 만인의 투쟁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어요.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기준으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 계약을 통해 인정된 법률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또한 자연 상태에서는 비록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지라도 이를 적절히 집행할 권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 양자의 권리와 기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나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 그렇게 해서 맺는 게 사회계약서 로크입니다. 로크.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1번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장해야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다. 자, 국가가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발생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정답 틀린 거는 옳지 않은 거 2번이네요. 나머지도 볼게요. 3번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은 로크나 아리스토텔레스 다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4번 일부 자연권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권력의 양도가 나간다. 그렇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양도한다. 국가에 맞습니다. 5번 국가는 인간 이성의 오류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이 갈등을 발생하는 건 역시 이성의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크였습니다.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 가장 적절한 것. 떳떳이 살 수 있음을 일정한 소득에 한자 이제 익숙할 거예요. 항상이 없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항심을 지닐 수 있는 사람 오직 학문하는, 그쵸? 그래서 성인만이 가능하다. 옛날에 어진 임금은 백성의 생업을 헤아리게 될 경우 반드시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기에 충분하도록,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데 충분하도록, 이런 게 오늘날의 복지의 개념이죠. 사회복지. 풍년이 된다면 일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였고,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것은 면할 수 있게 실천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수월하였다.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맹자, 왕도 정치.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군주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어떠한 교육도 허용될 수 없다. 아니죠. 자, 맹자는 역성혁명이라고 이러한 항상과 항심을 왕이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왕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틀렸네요. 2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백성은 일정한 도덕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죠? 성인은 생업이 없어,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번이네요. 3번 군주는 덕치를 통해 왕도 정치, 덕치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시 군주는 덕치를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아니죠. 착한 본성을 나쁘지 않게 만들어야 됐죠.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누구나 자국과 타국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겸해 누굽니까? 묵자죠. 5번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주를 선출해야 된다.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 민주적인 어떤 개념이 있었을까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는 그쵸. 동양에서는 훨씬 더 민주주의가, 오늘날 근대의 민주주의가 훨씬 늦게 도입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5번부터 8번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이어서 96쪽의 실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수능 실전 문제는 훨씬 더 지문도 길고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볼게요.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 자, 을의 특징을 얘기하라는 거네요. 일단 갑과 을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갑. 국가는 이미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완전한 공동체이다.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가정, 불악,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출발해서 마을 최고가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물의 본성은 그 사물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전 공동체의 최종 목표다. 국가가 최종 목표다. 그 밖에도 사물의 최종 원인과 최종 목표는 최선의 것이며 자급자족은 최종 목표이자 최선의 것이다.
자, 국가라는 시스템은 가정, 불악,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단계, 이러한 국가는 자연 발생으로 된 것이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앞전에도 풀었죠. 자, 을 볼게요. 국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것이다. 인간은 한 사람 또는 합의체를 임명하여 자신의 인격을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자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든 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개인의 판단을 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나 합의 이상의 것이다. 신약, 새로운 약속, 계약을 맺음으로써 인간 하나의 동일 인격으로 결합되는 참된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홉스입니다. 홉스. 그래서 홉스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 홉스의 특징을 고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Y축, Z축, X축, 높음, 낮음, 이걸 잘 이해해. 특히 이제 글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X축, 국가를 개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 자,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할까요? 홉스가 강할까요? 훨씬 더 홉스가 강하겠죠. 지금 홉스의 특징을 찾는 거니까 X축으로는 높아야 돼요. 그러면 미음, 디귿, 리을. 일단 기역과 리을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국가를 선의 실현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로 본다. 자, 이건 홉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Y는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돼. Y축은 낮아야 돼요. 그러면 니은 탈락이네요. 마지막 Z. 통치 권력이 개인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자발적인 합의, 이게 뭐예요?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Z는 높아야겠네요. 리을 아니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야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번. 갑은 부정, 을은 긍정.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일단 갑은 부정, 노를 해야 되고, 을은 yes를 해야 되는 질문을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갑과 을 일단 누군지 봐야겠죠.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임금이 가장 가볍다. 그러므로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 하늘이 내려주신 그런 통치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역성혁명, 제사의 때를 어기지 않고 잘 지내야 가뭄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직을 바꾼다, 계속 바꾼다는 얘기죠. 왕도 바꿀 수 있다. 맹자의 역성혁명. 갑은 맹자예요. 자, 을 볼게요. 을.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만약 입법부가 야심, 공포,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재산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어감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인민은 원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입법부,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다. 을은 로크입니다. 로크. 그래서 여러분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 그게 뭐예요? 국가죠. 국가. 그렇게 해서 국가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맹자와 로크를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질문에 하나하나 따져봐서 노와 예스 할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다. 당연히 맹자는 예스 했죠. 그렇죠? 로크도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일부 양도해서 국가 그리고 그걸 통치하게 했는데 그걸 못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도 바꿀 수 있겠죠. 2번, 통치자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로크가 통치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맹자는 예스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노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풀 때 확실히 하나가 틀리면 그 답은 제껴도 돼요. 두 가지 다 몰라도 이 하나가 지금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3번,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역시 이것도 맹자도 예스예요. 예스. 4번, 정당하게 세습된 권력은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거칠 필요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왜 이것을 검증이라고 하는 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역시 5번, 통치자의 권력은 개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생겨난다. 자, 예스인데 통치자의 권력은 개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맹자의 긍정의 대답. 자, 맹자는 통치자의 권력은 하늘이 부여한다고 했으면서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자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어떤 국민이 부여한 그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가불사상가가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약육강식.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보존,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이다. 국가는 다수의 상호 신의 계약에 의해서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의 임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인은 만인의 투쟁을 얘기했던 홉스식의 계약 문자입니다. 인간 본성의 본질은 자유의사이다. 자유의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 자격과 권리,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기는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 인간 본성이 어긋난대요.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상태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계약을 통해서 국가이다. 루소입니다. 루소. 자, 그러면 이제 비판이야. 갑이 을에게, 홉스가 루소에게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자족적인 공동체.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국가가 아니죠. 틀렸고요. 자, 계속 홉스가 루소에게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이 아닌 게 아니라 3번, 을이 갑에게, 루소가 홉스에게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 보존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를 간과한 게 아니죠. 역시 홉스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번, 을이 루소가 홉스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자발적인 동의
이거는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약 자발적인 동의는 루소나 홉스 공동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둘 다야 이건. 5번 의리 루소가 홉스에게 전제군주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루소와 홉스의 차이점은 이제 홉스가 전제군주제라고 하면 루소는 전제군주제 형태가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천하의 가장 큰 해는 무엇일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다수가 소수를 포갑하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는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또한 임금된 자가 은혜롭지 않고 신하된 자가 충성스럽지 않고 아비된 자가 자유롭지 않고 자식된 자가 효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폐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 있다. 남을 미워 해치는 행위는 평등주의 겸이 아니라 차별주의다. 그러므로 사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겸해. 누구죠? 차별 없는 사람. 묵자입니다. 묵자. 그러면 이제 묵자의 생각을 골라볼게요. 기어. 백성들에게 은혜롭지 않은 군주는 구성원으로서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죠? 백성에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건 백성을 잘 살게 하는, 평화롭게 살게 하는 거겠죠. 니은 자국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여 타국의 정의와 인, 이건 공자식의 유교식의 사랑이죠? 아니네요. 묵자는 공자를 비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 만인은 국가 경계를 넘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맞고요. 군주는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며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익을 통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교과서 108쪽에 이제 소로와 롤즈 시민불복종이 추가로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 108쪽을 펴시면 돼요. 자, 지금 소로 그다음에 롤즈 이 두 사람의 시민불복종 어떤 입장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정의에 대한 존경심, 개인의 양심을 주장했던 건 소로입니다. 소로.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양심적이다. 개인의 양심에 초점을 맞춘 게 소로야.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옳다고 행하는 일을 당대의 법이 막고 있으면 그 법을 어겨라 라고 하는 게 소로가 생각했던 시민불복종이에요. 반면에 롤즈는 자,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다. 얼마나 그 사회에서 정의롭지 않은가. 그래서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정당화 원칙에 따르면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있다. 법과 제도가 얼만큼 부정의하느냐.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 바탕에 깔린 공유되고 있는 정의관, 그러니까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따라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롤즈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시민불복종은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 그러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시민불복종을 얘기했다라고 하면 롤즈는 그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부정의한 정도가 얼마큼 크냐에 따라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롤즈가 제기했던 정의의 원칙, 이런 자유한 평등의 원칙이나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을 감수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배했을 때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롤즈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얘기했던 소로, 롤즈, 싱어 이 사람들의 사상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5가지, 요 5가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상기하면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본인 걸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주 월화수 학교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프린터로 나눠줬던 모의고사 문제, 2종류의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이걸 꼭 미리 풀어서 학교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해 주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해설해 주고요. 특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미리 풀고 채점을 해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알고 어떤 문제를 모르는지 꼭 체크하고 학교 오기 바랍니다.